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도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상담을 진행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0.13% 정도 이렇게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차트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시가 이후로 양봉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등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이 외바닥에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이렇게 V자 모양 반등 이런 거를 우리가 캔들 하나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캔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방향성을 만들어 내놓고 나면은 결국은 이렇게 V자 형태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외바닥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락으로 변질돼 버리게 되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쌍바닥을 그려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꺾여 내려가게 된다면 안 좋은 내용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외바닥이 성공적인 바닥으로 만들어지게 되려면은 결국 위쪽 전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2760포인트를 넘어서야지 바닥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바닥을 이 흐름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꺾이게 되면 하락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결국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주구장창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빠지게 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굳이 매수해가지고 손해를 본다든지 굳이 물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 흐름을 잘 타야 될 텐데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바닥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결국 이 외바닥이 끝날 때까지 쌍바닥을 그린다거나 전고점을 뚫는다거나 할 때까지는 섣불리 여러분들이 뭔가 매수 매매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뭐 손절할까 고민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사실 좀 냅두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손실 중일 때 손절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게 주식의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 손절하는 걸요.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투자거든요. 실제로 우리 투자의 대가들도 손절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손절할 만한 투자를 하지 마라라는 그런 뜻도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수익을 내고 만족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것이 목표인 거지 손실을 확정 짓고 싶어서 주식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실을 내고 매도한다라는 것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말씀드리고 온라인 강연에서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들고 있는 종목이 수익 중이거나 지금 당장 수익 들고 있는 종목이 손실 중인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지금 팔면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지금 뺨을 때리면 참 뺨이 아플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이고 나 지금 벌써 뺨이 아픈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건 좀 웃긴 거죠. 안 때리면 안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고 있다는 것을 매도를 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닌데 지금 매도를 하면 이만큼 손실이 나온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겁을 먹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난 아직까지 매도 버튼을 누르진 않았거든요. 저도 제가 뺨을 때리면 아픈 걸 알지만 안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안 아프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나고 있는 손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언젠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손실 눈 깜짝할 듯이 갑자기 수익으로 바뀐다거나 본전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려와 있을 때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뭐 덜덜 떨면서 걱정을 하면서 손절할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주가가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고 매도할 바에는 추가 매수를 대응해가지고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그 다음 상승 때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손실이 큰 종목도요. 추가 매수만 잘하면 언제든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쌍바닥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걸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역시나 환율이 아직까지 충분히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진 다음에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계단식 상승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환율이 완전히 이게 고점이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쌍봉 형태를 한번 그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90원대에서 1400원대를 넘지 않는 것을 한번 더 확인이 된다면 증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수급을 참고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포인트가 바로 순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최소 5일 정도는 들어와야 그래도 외국인들과 기관이 시세를 만들려고 하구나라는 그런 우리가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 또 순매도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별로 딱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순매수가 3일가량 들어오다가 지금은 다시 또 순매도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달아 들어오지 않는 순매수는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순매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순매도 나왔으니까는 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게 내일 또 순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일 비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순매수다, 내일 순매도다 이게 아니라 5일 연속으로 최소 이렇게 순매수라던가 순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세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1일 비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내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실 때는 오늘 순매도가 들어왔으니까 망했다. 오늘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지금 사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을 보아라. 그러니까 매도도 마찬가지로 순매도가 연속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안 좋은 게 될 텐데 지금은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타 대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금투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다가 공매도 금지라던가 공매도 재개도 연장을 하네 안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느낌으로는 바라보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가를 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은 짧은 마음으로 짧은 관점으로 단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시세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도 조그만 바람에 흔들리지 말자. 큰 바람이 분다면은 그 바람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는 거지. 이쪽으로 잠깐 바람이 불었다. 저쪽 바람 잠깐 불었다고 해갖고 자꾸 거기 따라다니다가 보면은 계좌는 망가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종목들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손절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절할까라는 질문보다는 이거를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두들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져갔을 때 불리한 종목도 있는 거기 때문에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전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모바일 어프라이스고요. 네. 비중은 10%, 매수가는 3,600원이요. 매수가가 조금 높아서 안타깝긴 한데 네, 기업은 나쁘지 않고 테마도 나쁘지 않고 재료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비중이 10%라 가지고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은 아닙니다. 이 기업이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아주 출중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의 재무제표, 이 숫자만으로만 봤을 때는 출중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재료만 딱 따져봤을 때는 좋은 기업입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예. 뭐 하는 회사인가요? 저기 자율주행. 맞습니다. 자율주행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에서도 자율주행 이제 4단계를 뭐 시험 운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종 도시에서도 지금은 이제 우리 도시에서 뭐 자율주행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뭐 테슬라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자율주행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앞으로 점점 발전할 거예요. 저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걸 저도 많이 이용을 해요. 지금 저도 오늘 방송 오는 동안에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동차에 요즘에 이렇게 많이 달려 나오는 기능이기도 하고 그게 점점 발전이 된다면 충분히 사용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리스크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많은 만큼 발전을 해야 되는 길도 많다는 거고 연구해야 되는 길도 많다는 거고 그만큼 나올 재료도 많다는 거예요.
완성이 네. 된 거라고 한다면은 재료가 없겠죠. 근데 계속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재료가 계속 나올 것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을 너무 비싸게 사놓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지금 가격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비싸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든가 멀리 보고 대응했을 때는 별로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다소 아깝긴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이 종목이 이제는 최근에 이렇게 쌍바닥을 흐름을 좀 만들어내면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바닥 잡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2,300원대부터 3,500원까지 박스권을 그려내놓고 있기 때문에 얘가 2,500원이라든지 2,3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좀 대응해서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테마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00원까지 내려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던 캔들 시가 뜨고 음봉으로 쭉 빠지는 그림이라던가 흐름을 보았을 때는 최소 2,600원 내지 2,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까지 밀리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전화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확인하고 저기서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비중을 한 20%대까지 늘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10% 정도 더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있어요. 있다면은 그거를 딴 데 투자하지 마시고 가만히 쥐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네.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다가 2,500원대에 가깝게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네. 21,400원은 10%입니다. 21,400원에 네, 10%. 10%요. 네. 일단 RS 오토메이션을 21,400원에 10%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굉장히 간당간당한 이렇게 난간 같은 데 매달려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63빌딩 저기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63빌딩 그 난간에 제일 옥상에 난간에 매달려 있으면 어떨까요? 위험하지만 일단은 손을 놓지 않는 이상은 살아는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거기서 손을 놔버리면 큰일 나는 건데 안 놓으면 거기 일단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좀 내서 올라오게 된다면 살아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2만 원, 2천 원 이 자리가 넘어가야 되는 고지예요. 고지. 이걸 못 넘어가면 그냥 말짱 도루묵으로 저기 12,000원까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 고지 언저리에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마 뭐 지지난주인가 1, 2주밖에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매수한 지 그죠? 네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물려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안 사야 되는 자리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난간이 끄트머리에 나도 한번 매달려볼까 하고 매달리신 거라고요. 그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매달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안 매달리는 게 정상이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매달려 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려 내려갔을 때 그냥 이제 조금 손에 힘이 빠져버리게 되면 주가가 쭉쭉쭉쭉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매수해가지고 큰 이득을 보기엔 조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로봇 관련 주기도 하고 IoT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자가 났다가 흑자 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좋잖아요. 로봇 테마. 그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요 기업도 테마상으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다. 그런데 여기 잡아가지고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종목이 18,000원이나 16,000원까지 이슈 상관없이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긴 해요.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쯤 추가 매수를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기까지 안 밀리고 반등이 나간다면 아마도 22,000원대 이번 상승 흐름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요 초입부의 언저리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간다면 아마 22,000원 넘어서 25,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0원대부터 분할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번에 차트를 보고 방송에 좋다고 했든지 누가 전문가가 좋다 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이런 고점 자리라고 하면 사지 마세요. 그런 건 내가 내 스스로가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화면을 넘겨보도록 할까요? 네, CJ 제일제당이네요.
CJ 제일제당을 34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조금 수익권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하셨어요. 일단 34만 원에 들고 계신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그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잘하셨다면은 매수가가 좀 낮아져가지고 수익을 좀 이렇게 많이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되셨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34만 원. 근데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지금은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식음료 관련주라든가 식품 관련주도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실적 진짜 좋고 매출 진짜 좋구나. 근데 주가가 안 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좋아해요. 원래 사람들 투자자들은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좋아한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좀 더 이렇게 정갈하게 표현을 한다면 기대감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도 지금 당장에 좋아진 건 아니고 적자나는 기업들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에 지금 비싸게 사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도 적자나는 기업들이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에 막 매수를 하는 거고요.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죠. 이거 진짜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라는 생각에 비싼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술에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이 식음료 파트 쪽에 상술이 들어올 게 있는가 하면요. 뭐 좋아질 게 별로 없죠. 그냥 실제로 기업이 좋아졌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진 것만으로 이제 우뚝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가 그렇게 다른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 상승세에 힘을 보아했을 때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는 안 갈 것 같아요. 많이는 안 올라올 것 같고 한 36만 원대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수익권이긴 한데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조금만 더 욕심 내가지고 36만 원까지만 한번 들고 가보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수익이 왜 이렇게 크게 많이 안 나느냐라고 하면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 아래쪽에 했다면 한 20%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위쪽에 34만 원이다 보니까 난 한 5% 정도 수익 내고 나오는 쪽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6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36만 원쯤 올라왔을 때 만약 뉴스가 호재가 좀 나온다거나 또는 어떤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은 사실 뭐 한 40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저기까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리고 올라왔을 때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기까지 간다 안 간다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36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을 조금 챙겨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본전 위로 쫙 한번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빠지면 다시 30만 원으로 주랭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질 때 그럼 30만 원까지 빠지면 내가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아차 싶은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다고 들고 가져갑니까? 팔고 밑에서 다시 사면 되죠. 그러면 내가 34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아니라 아예 저 아래쪽에 매수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게 되면 굳이 물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이 좀 난다 하더라도 크게 날 뻔한 거 약간 나는 걸로 만족하시고 33만 원 자리가 무너지면 그냥 정리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30만 원 이하라든지 29만 원대 다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요, SKI 테크놀로지고요. 네, 63,000원에 15%인데요. 63,000원에 15%요. 15%요. 네네. 네, 일단 뭐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엄청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사업적으로 뭔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그래도 흑자나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볼 때 그냥 좋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사실 이 기업이 뭐 실적으로 움직일 기업이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세계 최초의 뭐 5나노 방막 제품 개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어떤 기술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극저자외선인가 뭐 극자외선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쪽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기술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기술력으로만 움직이려고 한다면은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얘들은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5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바닥을 잡는 동안에 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굳이 사서 이득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자리만 잡는다면은 아마
아마 12만 원대까지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고 있고 기업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뛸 수는 있거든요.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1,000억짜리, 2,000억짜리 회사들은요 주가가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급등도 나오기도 하고 되게 변동성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빨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SK IT 테크놀로지처럼 막 4조가 넘는 기업들, 막 1조 원대가 넘는 기업들은요 느려요. 일단 굉장히 무겁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느린 기업들이 움직일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SK IT 테크놀로지를 투자하셨다. 적어도 1년 이상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고요. 1년 이상 가져가는 동안에 주가가 여기 머물러 주기만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그죠? 하루만 가져간다면 변수가 좀 적겠지만 1년이면 365일인데 얼마나 많은 뉴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가 주가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한 4만 원대라든지 4만 원 조금 무너질 때 그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 이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그냥 지금 이 매수가면 그냥 들고 가셔도 올라오게 되면 한 8만 원, 9만 원, 10만 원쯤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걸릴 기업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이거를 지금 조금 빠졌다고 뭘 하거나 조금 올라갔다고 뭘 하는 그런 기업 아닙니다. 예, 그러면 기한은 1년간이라도 상관없는데 그럼 더 이상 4만 원 밑으로까지 더 이상 담지는 말하는 거죠. 네, 4만 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 종목을 계속 갖고 가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무슨 종목일까요? SAMT요. SAMT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4,000원이고요. 4,000원. 보유는 90% 정도. 어따 맞네요. 예. 뭐 일단 가져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간다라는 이게 주식을 하는 우리 기본 개념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주식은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미래 그런 아니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식 왜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미래에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그럴싸하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그냥 단순 직업적으로 진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죠. 가져간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왜 가져가야 되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걸 가져가도 되냐라는 질문은요, 이중적인 의미예요. 가져갔을 때 돈이 벌릴까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냥 내가 전시용처럼 내가 소장용으로 가져가도 됩니까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소장용으로 가져가는 건 제가 사실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자기 만족이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건담 아세요? 건담? 로봇 건담. 예. 네, 저 건담 피규어 같은 거 사서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 사정이니까 제가 사서 모으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남들은 그게 사치다 아니면 그게 낭비다라고 하는데 저는 딴 데 돈 안 쓰니까 거기 쓰는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사정인 거고 그걸 나중에 팔 거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되는 걸 제가 잘 찾아야 되겠죠. 그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도 SAMT를 4,000원에 사놓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4,000원에 사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져가도 됩니까라는 질문은요. 글쎄요. 얘를 만약에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얘로 돈을 벌 거면은 지금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 아래 단계가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 우상향하는 단계에서도 아래쪽인 3,000원대가 돈을 벌기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갔을 때 4,000원 이상 올라온 게 딱 그 2021년 한 번. 그죠?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 번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저 가격 아래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가져갔을 때 유리한 가격입니까? 불리한 가격입니까? 불리한 가격이죠. 그렇죠.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요. 잘 보시면 저점을 대비해가지고 본다면 500원 이상은 있었던 가격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은 거의 이 종목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4년간 상장되어 있는 거의 내도록 한 1년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500원 이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500원에 들고 있으면 이 종목으로 돈을 버는 건 아무 일도 아니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어떻고 저떻고 기업이 재무가 어떻고 이 기업이 뭐하고 어떻고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들고 있는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을 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업은 좋죠. 기업은 이렇게 매출이라던가 영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좋고 반도체 쪽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반도체 이런 쪽들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충분히 좋고 그리고 고객사도 보면 짱짱하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아수스까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부품을 사고 이렇게 납품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문제는 하청업체들의 문제는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아서 외부적인 뭐 환율의 변화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SAMT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2,500원대에서 올라오게 된 것을 2,500원짜리에서 좋다고 느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원래 이쯤 되면 올라오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님이 제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면 SAMT를 4,000원에 안 샀고 2,000원에 샀겠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샀으면 지금 올라갈 때 돈을 벌었겠지요, 그냥. 아니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다가 네. 그 어드바이저께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기업 맞죠. 추천을- 좋은 기업 맞는데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제 그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네. 좋은 기업 맞다고요. 좋은 기업 맞는데 4,000원에 네. 사가지고 돈을 못 번다고요. 좋은 네, 기업은 그래서- 맞는데 그분도 좋은 기업 맞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예. 좋은 기업은 별개고 내가 이제 얼마 살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 알겠는데 얼마에 살 거냐. 그렇죠. 우리가 물건 사러 갔을 때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외제차 매장 가가지고 좋은 차인 건 아는데 그래서 당신 나한테 얼마나 할인해 줄 수 있는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니까. 좋고 나쁘고를 네. 생각하면 비싸게 사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좋기만 하면은 안 돼요. 좋은데 싸야지. 그러니까 좋은데 야 이거는 2,000원만 되면 올라가네. 그럼 나는 이 종목으로 돈을 벌려면 소장을 할 거면 4,000원에 사든 5,000원에 사든 6,000원에 사든 상관없습니다. 집에다 액자를 걸어 놓고 사실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장기간을 보려고. 장기로 보더라도 미래를- 싸게 사는 게 맞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예. 원점은 결국 그냥 무조건 싸게 사는 게 맞다는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 이제 2,000원에서 이 자리는 올라갈 만한 2,500원대에서 올라갈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 네네. 쪽으로 돈이 돌다 보니까 얘한테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야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하다 보니까 얘도 반도체 장비네 해가지고 싸다. 2,500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반도체 테마가 지금 벌써 SK 하이닉스부터 해갖고 약간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이쪽으로 네, 네. 돈이 오는 게 만약에 멈춰버리게 된다면은 또다시 물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에서 시청자님은 억울하시겠지만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뭐 물론 내 네, 본전 네, 찾고 싶겠지만 그거는 시청자님 마음이고 네. 네, 그거는 시청자님 사정이고 시청자님 마음이 되는 거고 이 기업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3,600원까지 올라온 이 자리가 시청자님은 본전도 안 네. 찾아진 자리지만 저점 대비해가지고 벌써 46%대 올라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미 지금 힘을 좀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지금 이렇게 힘차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네. 만약에 반도체 흐름이 꺾여버리게 되면 얘는 다시 또 3,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물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안 되잖아요. 90% 비중이라서.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여기서 억울하더라도 이건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꼽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3,500원 밀린 다음에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을 먼저 줄이신 다음에 내려갔을 네네. 때 2,5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다음 상승 때 뭐가라도 생기지 계속 4,000원에 매수가를 고정하실 거면 저는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3,500원 밀리게 된다면 비중을 최대한 많이 줄이세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줄이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이렇게 반도체 좀 흐름이 안 끊기면 아마 3,8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전 3,800원부터는 타협 보면서 그냥 빨리빨리 그냥 비중을 빨리빨리 줄여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본전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 손실 좀 네네네. 나더라도 비중을 먼저 줄이는 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본전 찾는 것보다는 비중 줄이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올 때 3,800원부터 비중 줄이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3,500원 밀리면은 역시나 그냥 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비중 줄이는 것이 옳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가격 생각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HB 솔루션. 어떤 거요? HB 솔루션. HB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420원에 15%. 6,420원에 15%요? 예. 이거 사신 지 얼마 되신 거죠?
한 이번 5일 주에 됐나? 사신 건가요? 네네, 지난주요. 이번 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네네, 어저께 쉬었지, 참. 네. 얼마 정도까지 갚으려나 내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지금 주식을 거의 게임처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식 투자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투기라고 네.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사가지고 얼마까지 갈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투기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HB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이 자리에 샀다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다고 하니까 사셨을 거고 이 기업은 실제로 이제 이번 분기부터 적자로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 나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갔다. 그거는 올바른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거품일까요? 거품이겠죠. 거품이겠죠.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자리에서 매매하실 거면은 사실 실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기업의 가치를 논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앞으로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좋다 보니까 HB 솔루션도 올라오겠지, 올라가겠지, 더 가겠지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다면은 더 갈 수 있고요. 그 기대감이 만약에 여기까지면 시청률이 물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좋아해 줄까 안 좋아해 줄까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눈치채려면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알아내야 될 텐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알아내거나 설문조사해서 알아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차트 분봉 보면서 이렇게 대응해야 돼요. 분봉을 보면서 호가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근데 시청자님 호가라든가 이 차트를 보면서 해석은 하실 줄 아세요 혹시? 잘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투기에 가깝다. 할 줄 모르는데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큰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더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약수익권에서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고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자리를 그냥 타이트하게 잘 잡아놓고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그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 있잖아요. 100만 원 미만. 내 계좌 전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만 하세요. 그냥 용돈벌이 한다, 재미삼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0만 원 절대 넘어가지 않은 금액으로 하세요. 한 종목당 100만 원이 아니라 내 계좌에 들어간 전체 금액이 100만 원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돈을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조심하시길 추천드리고 6,200원 밀리면은 저는 그냥 손들어 하시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반등이 나가면은 6,800원에서 7,000원 정도쯤에서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걸릴지 네. 모릅니다. 그냥 6,200원 내려가면 손들이고 6,800원 때부터는 네. 아니 6,700원 때부터는 그냥 바로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고 매도하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저희가 토, 일, 월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또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토요일은 구미로 갈 겁니다. 구미의 근로자 문화센터 2층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청주로 갑니다. 글로스터 호텔 3층 세미나홀에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반기 시장이 아주 큰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큰일인지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면요. 오셔가지고 저의 시황관을 듣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같이 전략을 짜셔서 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진 파워입니다. 일진 파워를 지금 매수하셨고요. 12,800원에 매수하셨고 25% 정도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들고 가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가가 높으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낮아요. 괜찮아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관련주기도 하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상장사들의 거의 한 40% 이상, 한 50% 이상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저평가를 해소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뭐 저평가를 해소한다. 그래서 밸류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붙여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좀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작년 세수가 좀 줄었다고 하죠. 법인세 세금이 줄었다고 하는 게 아니 돈을 못 버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수가 주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또는 흑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실 일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재무제표 보는 게 일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면 알게 되지만 대기업들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해외로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오다 보니까 환차익도 노리고 수 있고 전 세계 글로벌 무대로 인해가지고 뭐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 자체가 하청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은 내수 시장을 상대로 아니면 또 중소기업들이 해외를 상대로 매출을 올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대기업들 상대로 매출을 올리고 해외에서 우리는 원자재를 갖고 와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 손실이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대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거나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이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방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일진파워에 대해서 뭐 1억밖에 못 벌었다. 일본 분기 1억밖에 못 벌었으니까는 악재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경기가 안 좋은 과정 속에서 테마는 자체는 살아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탄소한다고 이야기하죠.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될 텐데 탄소를 줄이게 되면 어디서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느냐. 풍력을 하려고 하니까 뭐 지구를 거의 다 덮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태양광을 한다 하더라도 태양광도 역시나 지구를 거의 뭐 다 덮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다 감당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에너지를 쓸 건가 하면 원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역시나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원전 이야기하기 좀 에너지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지만 여름쯤 되면 또 전력난, 전력 수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원전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 말에 동의하고 지금 뭐 1,400만 주식 인구가 지금 문현진 방송 보니까 내가 일진파워 사야 되겠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삽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은. 그래서 주가가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손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게 된다면은 10,000원 또는 그 이하로 밀릴 수 있는데 어떤 이슈로 내려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려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25%가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할 자금을 빼놓고도 25%가 안정적인 비중이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25% 비중 사시고 이 매수한 금액만큼 사기가 좀 부담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이 매수가 부근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 날 때야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좋죠. 다다익선이 맞습니다. 수익 난다고만 가정한다면요. 근데 내려갈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적어야 대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중이 너무 많으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만약에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많이 사는 건 아무 상관없지만 내려갈 때 대비해서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라 추가 매수할 자금을 빼놓고 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중이 상관없다면 홀딩, 만약에 비중이 조금 부담된다면 줄인 다음에 11,000원 또는 10,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늘리는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나와버렸네요. 15,899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많이 낮춰놨는데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일단 평단가를 많이 낮춰서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일단 신풍제약은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왜 이게 나왔네요 라고 하냐면은 뭐 꾸준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데일리 방송에서 제가 상담할 때 이때 제가 이거 주가 조작 이거 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이고 이거 너무 실체가 없는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주가 조작 조사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좀 이제 저 당시 코로나 때 한탕 진짜 딱 해먹은 세력들의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한탕 해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이런 기업들 다시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뭐 빈집이라고 보면 되겠죠. 빈집이라서 새로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라든지 주가가 이렇게 싸게 내려와 있는 기업들을 매집해
매집해서 끌어올려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매집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매집하는 동안에 좀 고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매집하는 동안에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력들은 내려갈수록 매수를 더해가지고 매수가를 다 낮춰서 탈출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내려가면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다음 상승 때 노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세력들은 만약에 여기 7만 5천부터 매집한다 하더라도 매수가는 이 아래쪽에 붙어 있게 됩니다. 밑에서 매집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갈수록 무겁게 만드는 전략을 세력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점에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등이 나올 때 저는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생기고 있는 거래량, 최근에 만들어진 거래량을 봤을 때 여기서 크게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11,000원대에서 잘 버텨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버티다가 요즘 제약 바이오라든가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얘도 어떤 이슈로 또 이렇게 개인들을 홀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고 빠져내려간 기업들은 설거지 단계라고 해서 한 번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거래 정지 당하거나 상폐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은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때 잘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탈출해야 됩니다. 본전이 아니더라도 또는 본전이라도 저는 나오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 잘 낮췄으니까 홀딩 하셔가지고 15,000원대 올라올 때 만약에 얘가 상한가 또는 그것에 준하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뭐 1,000만 주에 가까운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해준다면은 약수익 아니죠. 약수익보다 좀 더 많이 낼 수 있겠네요. 한 19,000원 내지 2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서 수익을 내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래량 없이 움직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5,800원대 여기 가깝게 일단 비중은 빨리 절반부터 줄이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이건 들고 가면 안 좋은 기업입니다. 신풍제약을 지금 전 국민 계좌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기업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 낼 바에 안 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정리하셔라. 단기 반등 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고 반등은 나갈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TEMC입니다. TEMC를 매수하셨고요. 21,100원에 30%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네요. 21,100원에 30%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기업들의 큰 특징은 뭐냐면 신규 상장주죠. 제가 신규 상장주 사가지고 좋을 거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많이 사요. 이건 뭐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는 거 보면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사는지를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이해해보고자 노력은 하는데 뭐 하지 말았는데도 하는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상장주는요. 결과적으로 거의 투자하신 분들의 90%가 손실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손실나는 기법이고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도 뭐 어떤 마음으로 내가 10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적은 확률의 뭐 희망을 걷는 것보다는 안 걷는 게 낫지 않나요? 결국은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점이라고 하죠.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주가 하락 나왔을 때 지난 저점일 수 있는 15,500원짜리가 무너지고 여기 아래쪽인 또 신규 상장됐던 14,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이거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저점으로 그냥 지하실 파고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만 경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오는 거야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증시에 보통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요. 주가가 먼저 빠지게 되면은 디귿자 모양입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푹 파이는 막 밥그릇 형태의 모양인데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유상증자 한다고 주가 하락이 나오고 횡보한다가 급등이 나오고 무상증자 한다고 주가 급락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수익을 내보는 거 말고는 장기 투자는 권유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짜리 뚫으면은 올라와서 26,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내면 되겠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저점을 깨고 밀고 내려간다면은 억울하시더라도 손절하세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9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18,000원 무너지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10명 중에 1명이 될 줄 알았더만 10명 중에 9명이 되었구나. 아이고 90% 확률을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하고 다음번에 신규 상장주를 사지 마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TKG 슈템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TKG 슈템수. 19,100원에 20%. 네, TKG 휴캠스 19,100원에 19,100원에 20%. 20%. 뭐 일단 매수
자체를 싸게 잘하셨네요. 일단 요 종목은 19,100원 자리가 되면 올라오고 하는 19,000원대부터 26,000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자체를 좀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정밀화학 부분 쪽이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뭐 화학, 케미칼, 머티리얼즈 뭐 이런 거 붙은 기업들, 소재 관련주라든지 화학 관련주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 시기에 안 좋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케미칼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안 좋은 기업이다,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억울하겠지만 손절하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오랫동안 많이 시간 뺏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기업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가 후다닥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렇게 1,000억 벌던 회사가 16억 적자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연봉 1억을 벌던 사람이 매달 300만 원씩 매년 300만 원 막 매년 1,000만 원씩 손실 보고 있다는 건 조금 답답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일자리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밀화학 제품이라던가 이렇게 소재 쪽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이 자리가 싸게 사신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하향 추세로 접어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종목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19,000원 자리에서 조금 지지가 되어준다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단기 반등이 나오면 아마 21,000원 자리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진 않지만 챙겨서 나오는 걸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19,000원 자리 사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게 밑으로 빠지면 손절 자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손절한다 하더라도 크게 손실난 자리 아니라서 18,500원 자리가 밀린다면은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헤드앤숄더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요. 아래쪽으로 깨지게 되면 이거 굉장히 쉽게 무너져가지고 아래쪽으로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원형 천장을 만들어가지고 돔 형태의 천장을 만들어가지고 쭈루루루룩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는 금물이다. 단기적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18,5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 반등 나가면 21,000원 자리쯤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2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15% 비중이시고요.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요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사본다라는 개념은요,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2차전지가 과거에 8월달, 7월달, 막 6월달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제가 개인 투자자들 계좌 많이 망가뜨릴 종목이 2차전지인 것 같다라고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망가졌고요. 그분들이 이제 손절하고 나가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이제 안 나갈 사람들은 이제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쪽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단계고요. 2차전지가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2차전지 쪽은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5월, 6월, 뭐 7월 요쯤의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35만 원대에서 45만 원까지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바로 반등 나가준다면은 그림과 같은 이야기인 건데, 만약에 반등이 안 나간다면 밀렸다가 갈 수 있는데요. 밀렸다가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밀렸다가 하더라도 아래쪽을 한번 일시적으로 깼다가 사람들이 이제 손절하게끔 만들어 놓고 모아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최근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손실 낼 각오 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기필코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는 전념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24만 원 깼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20만 원 내지 뭐 18만 원 가깝게 내려갔을 때 저는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저점 깨지면은 손절하는 것보다는 저점 깨졌을 때 비중을 늘려가지고 다음 반등 한번 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이 15%가 만약에 추가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운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담스러우면은 한 5% 정도 줄여서 10%대로 비중을 맞춰놓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20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신다면은 반등 때는 충분히 35만 원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보셨겠지만은 고가에 샀으면 답이 없는 종목을 저가에 사놨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이 나오는 거고 수익도 내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격에 사는가가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강연에 오신다면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릴 거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